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에 9년 살으셨다고 하셨고 10년, 네, 꼭 10년 10년. 사셨고 네. LA에 7년이면 거의 LA를 톡톡히 다 아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언제 오셨다고요? 제가 1979, 79년도 12월 9일 날 미국에 왔습니다. 79년 12.6 사태 날 때까지 서울의 청와대 옆에 7궁 장기빈 사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신군부 헌병 추력이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도 대한민국에서 나왔고 월남 전쟁에도 나가서 상위 군인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헌병들한테 여보시오, 우리 왕손들은 세상을 몰라,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도 없이 내쫓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역사 필요 없다 이거예요. 총을 차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문공부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79년 12월 9일 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LA로 들어오셨어요? 네, 망명 아닌 망명. 그 처음에는 LA로 왔다가 아버님의 친왕의 다섯째 딸 이혜경 누님이 옹주가 지금 뉴욕에 계십니다. 아직 지금도 거의 나이가 90이신데 살아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도서관학과에 계시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아직도 90인데 살아 계세요. 거기 한 6개월 있다가 어차피 미국 왔으니까 엘래스카 한번 구경하자. 그래서 엘래스카에 가서 6개월 있었어요. 코디악이라는 섬에 있다가 시애틀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LA로 갔습니다. 그 LA에서 이제 86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면 영국도 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취소했죠. 97년도에 10년 만에 돌아와서 LA 생활은 어떠셨어요? 7년이면 꽤 오래 하셨어요. LA에는 제가 그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남의 집 잔디각 추림해주고 점심 때 부자 동네 베벌리 힐에 가서 수영장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 청소, 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곤충 차고 기도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한 10만 불을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융자를 한 20만 불 받아가지고 롱비치 위에 잉그루드에서 리커 스토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흑인한테 강도를 13번을 당했어요. 89년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그때 폭동 때도 여기 계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방자 왕비 덕혜옹주 고모님 장례식 때문에 89년에 떠나고 나서 직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냥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한 30년 만에 오셔가지고 LA 바뀐 모습이나 한인 사회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신지? 네, 그래 LA 오면은 이번 첫 밤을 그 웨스턴에 있는 옥스포드 호텔에서 잤습니다. 한국 사람이 오는 데인데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사람만 많이 바쁘게 왔다 갔다 가리는데 우리 한인타운이 있어서 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한인들이 많고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인 사람이 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때 한인들은 들어와서 전부 정신없이들 살았어요. 그리고 우선 돈 많이 버는 리커스토어,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 이런 것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이 없으면 노동, 뭐 자동차 세탁, 뭐 남의 집 잔디 깎아주는 거 그런 것만 했어요. 미국 한인 사회 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은 우선 자긍심을 잊지 말아라. 세계적으로 유태인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저걸 느끼고 있는데 어서 남북 통일도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이 좀 합치자 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외국에 나와 살아도 열심히 미국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행동들을 하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양보 잘하고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심어주자. 그걸 느끼고 싶어요. 그 이제 여기 LA에 최근 한 5년 동안 자주 오시면서 뭐 한인회에다가도 기부를 하시고 LA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이렇게 기부를 하시고 네.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10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민 와서 사는 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이
넉넉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앤드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했죠. 여보, 우리 한인 사회를 살립시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기부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거가 좀 변화됐으면 싶으세요? 그래서 우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넉넉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힘을 쓰라고 명령을 했죠 내가. 앤드류 이분은 그러니까 후계자로 지정을 하시나요? 제가 2016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 앤드류 리가 덴버 콜로라도에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사는 것이 굉장하더라고요. 그게 놀랐는데 이제 이민 2세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인디아나주에 살았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그 앤드류 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핏줄이 왕평대군이라고 조선을 만드신 완풍대군이라고 조선을 만드신 태조 이성계 조상님의 형이에요. 이원계라고. 그분이 완풍대군이에요. 효령대군 같이. 그래서 지가 이제 증명을 해줬죠 그거를. 그 다음부터 이제 했는데 나이가 내 아들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은 없다. 힘은 없고 그러니까 다시 조선을 되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힘을 좀 받아라. 그래갖고 이제 세수 비슷하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좀 어떠세요? 지금 앤드류 이 씨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번 행사도 후원을 하고 황실 이름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보실 때 어떠신지?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앤드류가. 네. 나는 여기 와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태어나는 신세대들이 역사를 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 어차피 여기서 살면서 대단한 자본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큰 주례도 하나 입술해서 궁을 짓고 우리 왕조를 갖다가 우리가 뿌리가 있는 나라고 전통이 있는 나라다. 그걸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조선 황실 문화재단에 하고 이사장으로 계시잖아요. 황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나요? 그 이제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사는 것이 지금 꼭 20년이에요. 2003년에 거기에 갔는데 처음 가서 이제 거기가 그 태조 이성계 할아버님의 4대조 목조대왕이 태어나셨대요.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태조 이성계 조상님은 함경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조선을 만드셨는데 거기가 전통 도시라는 게 역사 도시라는 게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지금은 뭐 하나의 외교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이태리, 뭐 미국, 영국, 미국에서 지가 몇 개국어를 좀 해요. 지가 외국어 대학교 나왔어요. 스페니쉬, 멕시코과를 종목을 해서 오면은 다 그렇게 잘 대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많이 오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어떤 거를 좀 얘기해요? 즉 간단한 제가 살아왔던 왕실의 예의범절과 무슨 다도 하다못해 사라져가는 떡치기도 하고 뭐 옛날에 그 전통 문화를 갖다가 살려놓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 황제의 마지막 손자라고 네. 이제 했는데 어떤 걸 좀 느끼세요? 제가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드님 의친왕의 아들입니다. 의친왕의 아들인데 의친왕 아버님께서 아들이 13, 딸이 한 20명 돼요. 근데 제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아서 대한민국의 조선 왕조에 살아있는 왕자 중에 제일 높습니다. 여동생이니까. 그리고 지 바로 밑에가 둘째 왕자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79살이에요. 이문길이라고 있고 LA에 지 친남동생이 살아요. 47년생 이정길이라고 75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 남동생한테 그래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가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왔다고 그래도 내 몸 관리 못하면 난 죽는다 그래서 내가 골프를 종교가처럼 좋아한다. 그래요. 요새 그랬더니 난 골프 안 쳐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은 네가 지키는 거야. 알았지? 너 자신을 네가 사랑해야지 남이 너를 좋아한다. 너를 먹자고 술 담배는 안 합니다. 나도 술 담배는 안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지난번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만화님이 용종이 4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다 띄우고 근데 그 나를 진단한 그 사위가 대구에 있는 내과 박사인데 아버님은 연세만 80 넘었지 몸 자체는 6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의 직계 손자 손녀로서 네. 어떤 말씀들을 좀 나누세요 요즘에? 이제 지가 건강하게 살아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악착같이 100세를 넘겨가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도 좀 보고 이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역사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징적이라도 대통령이 있어도 국민의 정신을 이끌어갈 상징적인 임금이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에서 존경할 겁니다. 우리나라. 이만한 10대 강국인데 현재. 약간 이렇게 왕조가 끊긴 거에 대해서 끊긴 거는 이제 제일 큰 원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일본에 계시던 영친왕 작은아버님을 모셔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돌아오시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은 임금님밖에 몰랐어요. 그분을 친일파라고 그랬다고. 이방장비가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못 오시게 하다가 1993년에 이제 방자 여사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모셔왔죠. 그 연결이 됐는데 한 분,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시작을 해서 지금 끝이 나고 주인들만 삶았어요. 좀 그런 거 바라보실 때 좀 뭐 소외랄까 느낌 같은 거 좀 서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슬프죠. 좀 역사가 너무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역사가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러고 역사를 잘 안 가르치잖아요. 또 교육계에서 이게 역사가 왜곡이 돼서 그렇다고. 왕실이 절대 잘못한 건 많이 없어요. 물론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은 뭐 연산군이 뭐니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지낸 왕조가 없답니다. 그 여태까지 지켜오고 1년에 한 번씩 종묘 제사도 지내죠. 저는 전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초삭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왕관을 써요. 멸류관을 쓰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친왕이 일본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네, 그렇죠. 강화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에서 계속 평생을 사셔서 친일파가 아니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역사적으로 이제 영친왕은 강제로 인질로 잡혀갔죠. 11살 때 1906년에 이등방문이 안중근이한테 죽은 이등방문이가 모셔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학수본이라고 귀족 학교를 나오시고 일본 육군사관을 길러서 일본 사람 군인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육군 중장까지 하셨대요. 비열세짜리까지. 그러다가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왕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그런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무시하니까 뇌혈전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1963년에 돌아오시는데 시체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비행기에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성모병원에 들어가서 63년 7년 동안 계시다 7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작업한 아버님 그러고 손을 잡으면 눈물만 주르륵 나오고 말씀도 못 하시네요. 아버님 얘기인데 이승왕께서는 그래도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자유가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것 같은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꽤나 네, 아버님께서 저를 62에 낳으셨습니다. 그 태어났는데 6.25가 됐는데 제가 10살이었어요. 아버님이 72이시고. 근데 아버님께서는 아주 혈기가 왕성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1919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시다가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아버님을 공작층을 줬어요.
이강공 전하 이랬다고요. 근데 그것도 뺏어버리고 그때부터 폐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아버님은. 그리고 역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아버님은 돈 권력이 있으니까 기생집이나 간다고 그렇게 왜곡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 6.25 이렇게 살아계실 때 아버님께서 뭐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 하셨던 말씀들이 좀 아버님은 내가 5살, 6살 때도 약주를 그렇게 좋아해서 양주를 들고 다니세요. 양주를 들고 다니면서 권총을 쏘신다고, 육혈포를 막 쏘시면서 내가 죽어야지 저 일본 놈들 다 내쫓지 못하네 그러고 우시는 걸 내가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워싱턴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아노크 대학을 5년 다니셨대요. 그 독립운동은 김규식 씨, 안창호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영어로 일기 쓰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들들이 10명이 가서 안녕히 주무십니까? 그리고 문안 인사하면 굿모닝 그러고 영어로 시작을 하시고 그랬어요. 아버님을 갖다 자꾸 회유를 시켰다고요. 왜? 조선의 왕자를 일본 여자하고 다 결혼시키려고. 영친왕은 어차피 가서 그렇게 됐고 아버님이 첫째 아들 이건공 형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공부시켜준다고 거짓말 시키고 일본에 데려다요. 인질로. 나라의 인질로 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한국 국민의 여론이 지금 뭐 역사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를 사업하지 않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이번에 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어떤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모르쇠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글쎄요, 신문을 보고 윤 대통령을 보고 그래서 기사가 난 걸 보고 그랬습니다만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남아에서 일본, 대한민국, 중국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전쟁 풍전등화로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가 돼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 조직이 없으니까 하와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친일파 껴안고 정치를 했대요. 친일파가 계속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친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국회의원 장관까지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아직도 늦진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7대 강국 이렇게 5대 강국이 2, 3대 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국민이 반성하고 뭉쳐야 됩니다. 네. 딴 거 없어요. 뭉쳐야 됩니다. 일본의 반성은 좀 그러면 좀 이제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은 아까도 저기 헌다라는 사람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위안부한테 내가 목걸이를 해주고 그랬어요. 2018년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용서 못할 놈들이죠. 용서 못할. 네. 왜냐하면 할머니 되시는 명성황후의 귀를 잘라갔답니다. 귀요. 네. 코를 잘라가고 이런 망측한 일이었습니까? 이거는 인간 최하입니다. 최하. 허다한데 중국의 그 있잖아요. 난징 살인이라는 거. 그건 인간을 실체로 해서 약을 품어놓고 그건 인간 최하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제 미래적인 관계를 네. 생각할 때는 너무 네. 또 그거는 뭐랄까 과거를 언급하는 것도 약간 조심스럽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확실하게 지은 건 맞는데 네.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러면 조금 지금도 뭐 독도니 뭐니 그러는데 어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해가지고 내 마음은 그래요. 이게 우리 조상님의 핏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그냥 뭉개버리고 싶어요, 일본을. 예, 저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난 100년이 굉장히 굴곡진 역사였고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떻게 그 왕실은 사라졌지만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나라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제가 사는 전라도 전북의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심의두 박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캄보디아로 나가고 아프리카로 나가서 한국말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합쳐가지고 교육계를 저걸 해서 선구자 역할로 세계로 한국을 전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 두 나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정신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살고 싶어요. 남북 통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남북 통일은 글쎄요, 이 정치라는 건 참 적은 건데 역사성이 있는 대통령이 저를 마지막 조선의 왕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간단 말이야. 내가 걸어서 가서 김정은 너 정신 차리라. 너 아직도 북조선이란 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냐. 남조선에 왕자가 있다. 그럼 너희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왕실에. 이런 걸 설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럴 정도로 왕실이 좀 굳었으면 좋겠어요. 왕실의 권위 정도. 그렇죠. 권위가 맞습니다. 약간 명예적인 권위.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왕실 후손분들이 이렇게 미국으로를 많이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가 79년에 미국에 온 것도 한국에서 버림을 받고 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무력으로 강압으로 억압을 하면 이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삐쳐가지고 외국에 나와 사는데 다시 다 좋은 대통령이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대통령이 다 받아들여야죠. 우리 이민들을. 약간 평실천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후손분들의 이런 모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네,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서울에 조카들하고 해서 한 10명 돼요. 모여가지고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우리 핏줄이 조선 왕조의 핏줄이 역사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요새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003년에 전주에 가서 전주대학교 교양국사 교수를 했어요. 3년 했는데 한 50명 있던 학생 수가 8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여학생들이 구내식당 가서 왕손 지가 고기 쓸어 드리겠습니다. 상봉하겠습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는 걸 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쪽에 미국에 사시는 황실 후손분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시는 황실 후손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가 황실의 후손이다. 이제 이서 이사장님께서는 그 고등왕제 후손이라는 게 너무 다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약간 조카분들이나 다음 세대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지 밑에 조카들은 거진 잊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낙담을 많이 해가지고 싫어요. 사회가 나라가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들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일본 같은 나라도 왕성을 쳐다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옆에 지나가도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왜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 이유가? 그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해방 전서부터 그렇고 60년대 못 먹고 못 살 때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싫어하는 거야. 서로가 믿지도 못하고.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당부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실 후손분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카분, 그 조카분들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현재 그 대동종합원이라고 아버님의 친하께서 만드셨는데 해방 후에 이제 전주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일반 김씨나 이런 데 화수각이라는 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주시 대동종합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족보에 등록이 된 사람들이 한 450에서 500만 명 이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충고를 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다 왕손은 아니야. 왕손은 직계 10촌이야. 그 다음에는 뿌리밖에 없어. 근데 전부 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겸손해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
민주주의가 되고 그랬으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충고를 많이 합니다. 직계 후손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명 남아 있는데 너희들은 확실히 조선 왕조의 뿌리다. 이 뿌리를 지키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충고를 합니다. 어디 가서 창피한 얘기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남한테 잘 봉사해라 그런다고요. 또 한국 국민이나 여기 LA 사는 분들한테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매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못 오다가 올해 또 2023년에 또 들어왔습니다. 정말 반가운데 LA에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천손 민족으로 같은 피가 흘러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흩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까? 어서 빨리 단합해가지고 통일도 이루고 우리 국민도 다 건강하게 삽시다.